안녕하십니까. 비익조 국어 강사 최동민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우리가 사이소리 현상과 그 다음에 사이시옷에 관한 얘기들을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사이소리 현상은 바로 두 단어가 만날 때 그 사이에 없던 것이 생겨나는 소리, 그래서 사이소리입니다. 그 사이에 없던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발음되는 현상인데, 그래서 우리가 사이소리라고 부르죠. 사이소리 현상은 의문 변동에서 가장 많이 힘들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설명을 잘 들으시고 이제 완벽하게 자기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사이소리의 개념부터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보도록 하면요. 자, 두 개의 형태소나 또는 단어가 결합될 때만 나타나는 현상을 사이소리 현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 단어가 결합할 때요, 합성어가 될 때, 다시 말하면 합성어가 될 때, 그치? 그 사이 소리가 첨가되는 현상을 얘기합니다. 자, 정리해 볼까요? 두 개의 형태소 또는 단어가 결합해서 합성어가 돼야 돼요. 그렇죠? 요 합성어가 될 때 그 사이에 소리가 첨가되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사이 소리 현상.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어떤 소리가 있는지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좀 많죠? 잘 기억을 하셔야 되고, 선생님이 좀 간략하게 좀 정리를 좀 해봤는데 나름대로 여러분들 아마 이해하기 좀 편하실 거예요. 자, 정리 한번 해봅시다. 자, 의문환경이 첫 번째의 경우에는요, 앞말이 울림소리여야 돼요. 그러면 울림소리에는 어떤 게 있느냐? 그러면 자음에서는 비음과 유음이, 모음은 전체가 바로 울림소리가 되겠죠. 정리해보면 바로 니은, 미음, 그 다음에 이응, 리을, 그리고 뭐도 포함이 된다? 모음도 포함이 되죠. 자, 그렇고 앞말이 울림소리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뒷말이 안 울림 예사소리여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기역이라든가 그 다음에 디귿이라든가 시옷, 지읒, 순서가 조금 바뀌었네요. 비읍까지 포함해서 안 울림 예사소리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면 뒷말에 안 울림 예사소리가 뭘로 변한다? 된소리로 변하는 현상입니다. 사이에 소리가 하나 더 끼게 되죠. 자, 예를 볼게요. 봄비라고 원래 발음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합쳐지게 되면 봄비 이렇게 발음이 된다는 겁니다. 어때요? 여기 있는 말이 비읍이 된소리로 변한 현상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길가 역시 마찬가지죠. 길가가 아니라 길가 이렇게 발음되죠. 물론 이 기역이 된소리로 되거나 비읍이 된소리로 되는 이유는 앞말이 미음, 그 다음에 리을과 같이 어디에 해당되기 때문입니까? 울림소리에 해당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면 두 번째 법칙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앞말의 끝소리가 뭐여야 된다는 거죠? 모음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물론 울림소리 중에서도 모음이 있죠, 그죠? 그리고 모음일 때는 뒷말의 안 울림 예사소리가 아니라 뒷말의 첫소리가 니은이나 미음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니은이 첨가됩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이거 한번 볼까요? 이 플러스 몸이 되겠죠. 그렇죠? 이 플러스 몸 합치니까 뭐라고 발음하게 되죠? 잇몸이라고 발음하게 됩니다. 자, 또 다른 거 볼까요? 콧날 역시 마찬가지죠. 앞에 있는 말이 지금 모음으로 끝났어요. 그리고 뒤에 있는 말이 니은으로 시작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쳐지면 발음할 때 니은이 첨가돼서 콧날 이런 식으로 발음을 하게 되는 거죠. 세 번째 경우는 앞말의 끝소리가 자음이어야 돼요. 어떤 건지 상관없어요. 그냥 자음이면 상관이 없고요. 뒷말의 첫소리가 뭐일 때 모음으로 시작하는 말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뭐가 첨가가 된다? 니은이 첨가가 된다는 겁니다. 여기 잠깐 보실까요? 솜, 이, 불 이렇게 돼 있는 글자가 합쳐질 때요. 앞말이 자음으로 끝났죠? 뒷말이 지금 이로 시작하는 모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니은이 첨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발음이 솜니불 이런 식으로 발음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정리가 되셨나요? 이 의문 환경들은 여러분들 정말 잘 기억하고 있으셔야 돼요. 알았죠? 자, 마지막 하나만 더 봅시다. 앞말의 끝소리가 모음이고 뒷말의 첫소리가 뭐여야 돼? 모음이어야 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런 경우에는 앞말과 뒷말 사이에 니은이 첨가되는 것이 아니라 니은이 첨가됩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래서 나뭇잎 같은 경우에 보면은 여기 나무 어때요? 모음으로 끝났죠? 잎도 뭘로 시작하죠? 모음으로 시작하죠? 그렇기 때문에 발음할 때 나문 여기 니은이 첨가된 거 보이시나요? 자, 잎 할 때도 니은이 첨가됐죠? 니은이 첨가되는 현상이고, 물론 피읍 같은 경우에는 음절의 끝소리로 쓸 수 없는 발음되지 않는 그런 의문이기 때문에 비읍으로 변화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사이소리 현상은 이와 같이 4가지 현상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머릿속에 익히시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꼭 익혀주시고요. 자, 이번엔 선생님이 사이시오 표기는 그러면 언제 해야 되는지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사이시옷은 일단 뭐냐면 사이소리 현상의 의문 환경 중에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는 경우에 시옷을 표기하는 경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 앞말이 모음으로 끝날 때요. 그때 시옷을 넣어준다는 겁니다. 우리 앞에 잠깐 다시 한번 볼까요? 앞에 부분에 여기에 보면은 여기 지금 모음으로 끝났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뭘 써줘요? 시옷이 들어가 있어요. 이해가 됐나요? 여기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로 모음으로 끝나니까 시옷이 들어가 있고요. 여기도 보실까요? 모음으로 끝났죠? 그러니까 뭐가 들어가 있어? 시옷이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를 하자면 앞말이 뭘로 끝나는 경우라는 거죠? 모음으로 끝나는 경우엔 사이시옷을 표기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그런데 모두 다 하는 건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 하는 거냐면 단 고유어와 한자어의 결합에서만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첫 번째 경우가 고유어 플러스 고유어일 때, 물론 고유어 플러스 고유어일 때도 적용이 됩니다. 고유어 플러스 고유어일 때 해 플러스 볕이니까 여기 사이시옷을 넣어줘가지고 햇볕 이런 식으로 발음을 하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셨죠? 그 다음에 고유어가 앞에 오는 경우나 고유어가 뒤에 오는 경우 한자어가 이렇게 각각 배치가 되는 경우에도 사이시옷은 써줍니다. 그러니까 새강 할 때 새강 이렇게 발음이 되는 거죠. 새강. 그죠? 그러니까 여기 사이시옷이 들어가 있죠. 왜? 새는 고유어고 강은 한자어이기 때문에요. 반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제삿날 할 때도 앞에 말이 제사는 한자어인데 날은 고유어죠. 그렇기 때문에 제삿날이라고 사이시옷을 붙여주는 겁니다. 이와 같이 사이시옷은 2가지 법칙이 있죠.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는 경우고 두 번째는 뭐가 되느냐? 고유어와 한자어가 결합 또는 고유어와 고유어가 결합될 때만 사이시옷을 붙여줘서 표기를 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꿔볼까요? 무슨 얘기가 되는 거니? 그렇죠. 한자어랑 한자어의 결합에서는 사이시옷을 써주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단 예외 규정이 있어요. 뭐냐? 한자어와 한자어가 결합될 때도 사이시옷을 표기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예외가 존재를 한다는 거죠. 예외는 이 6가지 이외에는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곡간, 셋방, 숫자, 착간, 택간, 횟수 이것을 제외한 한자어에는 절대 사이시옷을 써주지 않는다는 거. 그걸 머릿속으로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사이소리 현상은 사실은 굉장히 외워야 될 게 많죠. 앞말이 뭘로 끝나야 되고 뒷말이 뭘로 시작해야 되고 그래서 어떤 음운 변동이 일어나야 되고 또 그렇게 됐을 때 사이시옷은 언제 써주고 언제 써주지 않는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익히시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되셨나요?